일부, 잿빛 세상으로. 1장, 창문 너머의 세상. 세상은 언제나 창문 너머에 있었다. 가온에게 세상은 뿌연 유리창에 맺혔다가 이내 흘러내리는 빗물 같은 것이었다. 창틀이라는 네모난 액자 안에 담긴 풍경은 늘 같은 색, 같은 온도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잿빛이었다. 하늘도 잿빛, 길 건너 삭막하게 솟은 건물도 잿빛, 그 사이를 무표정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옷도 잿빛이었다. 가끔 색이 있는 것이 지나간다면 그것은 낡은 간판에 희미하게 남은 페인트 자국이나 어디선가 굴러온 더러운 비닐 조각 정도가 전부였다. 가온의 방은 집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다. 아침 햇살이 가장 늦게 찾아오고 저녁 그림자가 가장 먼저 드리워지는 곳. 그 방에서 가온은 세상을 보았다. 하지만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그럴 용기도 없었다. 방 안에는 자신만의 우주가 있었다. 오래된 책들이 뿜어내는 옅은 종이 냄새,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공책 더미, 서랍 속에 가지런히 정돈된 필기구들. 그 안에서 가온은 평온했다. 바깥 세상의 소음은 두꺼운 벽과 굳게 닫힌 문에 막혀 희미한 울림으로만 전해졌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날카로운 경적 소리, 정체를 알 수 없는 외침들이 뒤섞여 귓가에 닿을 때면 가온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그 소리들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 같아서 이유 없이 마음을 콕콕 쑤셔댔다. 사람들의 감정은 너무나 거칠고 날 것이어서 멀리서 듣기만 해도 숨이 막혔다. 가온아, 아빠 왔다.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만이 유일하게 가온의 우주를 침범하도록 허락된 소리였다. 아빠의 목소리는 달고 다른 담요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가온은 가만히 앉아 대답을 기다리는 아빠를 위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문을 열자 잿빛 세상의 먼지를 뒤집어 쓴 아빠가 서 있었다. 그의 피곤한 얼굴 위로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구나. 아빠의 말에는 꾸짖음 대신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책장과 주인이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 없는 것처럼 반듯하게 정돈된 책상을 둘러보는 아빠의 눈에는 늘 그늘이 져 있었다. 창밖 좀 보렴. 날이 많이 풀렸단다. 저기 공원 나무에도 곧 새싹이 돋아날게야. 가온은 아빠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보았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여전히 잿빛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그 어디에서도 생명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아빠가 말하는 세상과 자신이 보는 세상은 마치 다른 곳인 것만 같았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온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것은 언제나 같은 대답이었고 아빠는 언제나처럼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란다. 그냥 다들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쁜 것뿐이야. 너도 내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방 안에만 있으면 건강도 나빠지고 평생 외톨이로 지내게 될까봐 아빠는 걱정이 된단다. 아빠는 가온의 책상 의자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그의 커다란 몸 때문에 낡은 의자가 가볍게 삐걱거렸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온이 갓 베껴 쓴 시집을 들어 올렸다.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은 페이지 위에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유려한 글씨들이 가득했다. 무엇이든 좋으니 네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 아빠는 언젠가 나이가 들어 내 곁을 떠나게 되겠지. 그때를 생각하면 네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뿐이란다. 아빠의 손이 가온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의 손은 늘 고된 노동으로 거칠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다정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좋아하는 일. 가온은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자신은 무엇을 좋아할까? 책을 읽는 것, 그리고 글씨를 쓰는 것. 하지만 그게 어떻게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인지 가온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이 쓴 글씨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써내려간 글자들은 스스로 생명력을 가진 듯했다. 따스한 봄볕이라고 쓰면 종이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고 시원한 샘물이라고 쓰면 갈증이 가시는 기분이 들었다. 그저 기분 탓일 거라고 혼자만의 상상일 거라고 애써 외면했다. 세상은 그런 낭만적인 상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창밖의 잿빛 풍경이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으니까. 아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줄 뿐이었다. 부녀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가온은 자신의 작은 우주가 언젠가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아빠라는 유일한 기둥이 사라진다면 이 방은 더 이상 안전한 요새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거칠고 소란스러운 잿빛 세상으로 나아갈 자신은 없었다. 가온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다. 변함없이 무표정하고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창문 너머의 세상을. 2장, 아빠의 낡은 만년필. 가온의 세상이 온통 잿빛은 아니었다. 그녀의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는 세상의 모든 색을 담은 듯한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 벨벳 천으로 곱게 감싸인 그것은 아빠의 낡은 만년필이었다. 몸체는 짙은 밤하늘색이었고 그 위에는 자잘한 은가루가 뿌려져 있어 작은 우주를 품은 듯했다. 뚜껑과 펜촉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담아 부드럽게 빛나는 황동색이었다. 이 만년필은 아빠의 아버지, 즉 가온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했다. 아빠는 젊은 시절 이 만년필로 수많은 편지를 썼고 일기를 적었으며 가끔은 서툰 시를 짓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온이 처음으로 글씨에 재능을 보였을 때 아빠는 망설임 없이 이 소중한 만년필을 딸에게 물려주었다. 이 펜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단다. 우리 가족의 시간과 마음이 켜켜이 쌓여 있지. 그러니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언제나 소중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글씨를 써야 해. 아빠는 가온의 작은 손을 잡고 만년필 쥐는 법부터 가르쳐 주었다. 손가락에 힘을 빼고 펜의 무게를 느끼며 종이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아빠의 크고 거친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선을 그었을 때 가온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마치 펜촉 끝에서 자신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날 이후 만년필로 글씨를 쓰는 것은 가온에게 가장 중요한 위식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빠가 구해다 주는 낡은 책들을 한 페이지씩 베껴 썼다.
시, 소설, 역사책, 종류는 가리지 않았다. 그저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 잉크가 섬유질 속으로 스며드는 감각에 집중할 뿐이었다. 가온의 글씨는 특별했다. 단순히 모양이 아름다운 것을 넘어 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듯했다. 아빠는 가온이 쓴 글씨를 볼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다. 가온아, 내 글씨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정말이야. 한 번은 가온이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이라는 문장을 베껴 쓴 적이 있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는 가온이 쓴 공책을 무심코 넘겨보다가 그 문장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 먼지 쌓인 찬장에서 코코아 가루를 찾아내 정말로 따뜻한 코코아를 타왔다. 이상하네. 네가 쓴 글씨를 보니까 갑자기 이게 너무 마시고 싶어졌어. 마치 어린 시절 엄마가 타주시던 그 맛이 떠오른 것처럼 말이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을 들고 어리둥절해하는 아빠를 보며 가온은 자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가온이 슬픈 시를 베껴 쓴 날에는 아빠가 괜히 눈시울을 붉혔고 용감한 기사의 이야기를 옮겨 적은 날에는 오늘은 왠지 힘이 넘치는군. 이라며 헛기침을 하기도 했다. 가온은 자신의 능력이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글씨가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세상과의 소통을 두려워하는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묵계였다. 만약 이 힘을 나쁜 마음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 두려움은 가온을 더욱더 방 안으로 숨어들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글씨를 오직 아빠에게만 보여주었다. 아빠는 유일하게 그 힘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었으니까. 두려워할 것 없단다. 얘야.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야. 너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감정들을 되찾아줄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언젠가 그 힘으로 너 자신만의 행복을 찾길 바란다. 아빠는 그걸 꼭 보고 싶구나. 아빠는 낡은 만년필을 소중하게 닫고 있는 가온의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딸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가온은 대답 대신 만년필 뚜껑을 열고 깨끗한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펜촉에 잉크를 듬뿍 찍어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다. 아빠의 미소는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가온은 오직 아빠의 행복만을 생각했다. 잉크가 마르자 아빠는 종이를 들어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정말로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을 본 순간 가온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저주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이 힘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것일지도. 하지만 그 작은 희망의 불씨는 오래가지 못했다. 창밖의 잿빛 세상이 가온의 작은 우주를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가온은 꿈속에서 자신의 낡은 만년필이 차가운 잿물 속으로 가라앉는 악몽을 꾸었다. 일부 잿빛 세상으로 3장 마지막 남은 온기. 그날 아빠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는 지친 기계가 삐걱거리는 소리 같았고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는 납덩이라도 매단 듯 무거웠다. 가온은 방 안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아빠의 고단한 하루를 짐작했다. 문고리가 조심스럽게 돌아가고 틈새로 잿빛 도시의 냄새와 함께 아빠의 지친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가온아,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아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잠겨 있었다. 그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마치 중대한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등 뒤에 감추고 있던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의 거친 손바닥 위에는 작고 동그란 못생긴 덩어리 2개가 놓여 있었다. 흙이 채 털어지지 않은 감자였다. 이 잿빛 도시에서 진짜 감자는 귀한 보석과도 같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네모난 합성식품으로 끼니를 때웠다. 맛도 향도 없는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덩어리일 뿐이었다. 진짜 음식은 부유한 자들의 식탁에나 오르는 사치품이었다. 오늘 배급소 근처에서 운이 좋았단다. 내게 진짜 음식 맛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빠는 자랑스럽게 웃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다. 가온은 아빠의 손에 들린 감자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저 작은 감자 2알을 얻기 위해 아빠가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냈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다. 그녀는 조용히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에서 가장 아끼는 종이 한 장과 낡은 만년필을 꺼냈다. 제가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가온의 말에 아빠는 위아한 표정을 지었다. 가온은 부엌으로 가감자를 깨끗이 씻어 낡은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다. 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그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아빠가 지켜보는 앞에서 종이 위에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글씨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힘든 하루의 끝에 찾아온 작은 위안. 척박한 땅의 모든 양분을 끌어안고 따스한 햇볕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정직하고도 순수한 맛. 그녀의 펜촉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것 같았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부엌 쪽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저 감자 삶는 냄새가 아니었다. 각힌 흙의 향긋함과 장작불의 아늑함,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달콤한 향기까지 뒤섞인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풍요로운 냄새였다. 아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엌과 가온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곧 감자가 다 익었다. 가온은 뜨거운 감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반으로 갈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속살은 포슬포슬하기 그지없었다. 아빠는 홀린 듯 감자 한 조각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이건 아빠의 눈이 커졌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감동이 동시에 번져나갔다. 그저 평범한 감자 맛이 아니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감자는 고소하고 달콤했으며 목구멍으로 넘기는 순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하루 종일 온몸을 짓누르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마치 아주 어릴 적 할머니의 따뜻한 무릎을 베고 누웠을 때처럼 아늑하고 평온한 감정이 밀려왔다. 가온아, 이게 어떻게? 가온은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아빠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빠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이 좋았다.
자신의 쓸모없어 보이던 재능이 아빠에게 이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열어주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감자를 나누어 먹었다. 낡은 식탁 위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방 안의 잿빛 공기를 잠시나마 밀어내고 그 자리를 온기로 가득 채웠다. 그것은 가온이 기억하는 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저녁 식사였다. 식사를 마친 아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요즘 세상이 더 흉흉해지는 것 같구나. 전쟁이 곧 이 도시까지 덮칠 거라는 흉한 소문도 돌고 아빠의 목소리에 다시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는 가온을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다. 가온아, 약속해 주렴.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는 꼭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네가 가진 그 특별한 힘을 좋은 곳에 사용해야 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의 말이다. 알겠지? 그것은 마치 유언처럼 들렸다. 가온은 불안한 마음에 고개를 저었다.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아빠가 없는 세상은 창문조차 없는 감옥과 다를 바 없었다. 아빠는 아무 데도 안 가요. 계속 저랑 같이 있을 거잖아요. 가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아빠는 그런 딸을 가만히 끌어안아 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그 너머로 스며드는 세상의 한기는 너무나도 차가웠다. 오늘 저녁 두 사람이 나누었던 마지막 온기는 꺼지기 직전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4장, 징집영장 1장.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잿빛이었다. 밤새 가온을 괴롭혔던 불안감은 아침 햇살 대신 스며든 희뿌연 빛 속으로 희미하게 흩어지는 듯했다. 아빠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고 가온은 아빠가 나간 뒤에 정적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젯밤의 대화는 그저 흉한 소문이 만들어낸 헛된 걱정일 뿐이라고 가온은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때였다. 쾅, 쾅, 쾅. 마치 새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난폭한 소리가 현관문을 울렸다. 노크가 아니었다. 문을 부술 기세의 충격이었다. 가온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아빠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는 가온에게 눈짓으로 방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속삭였다. 가온은 떨리는 다리로 뒷걸음질 쳐 방문 뒤에 숨어 작은 틈새로 거실을 엿보았다. 아빠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차가운 잿빛 공기가 집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다. 문 밖에는 똑같은 잿빛 제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기계처럼 딱딱하고 무감각한 표정이었다. 시민 번호 확인하겠습니다. 그중 한 명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번호를 말하자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뒤적이더니 종이 한 장을 뜯어냈다. 국가 총동원령에 의거하여 귀하를 징집합니다. 지금 즉시 저희와 함께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징집. 그 단어가 가온의 귓속에서 수십 번 메아리쳤다. 아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하게 웃었다. 잘못 보신 겁니다. 제 나이를 보십시오. 저는 이미 복무 연령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돌봐야 할 딸이 있습니다. 저 혼자뿐입니다. 아빠는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제복을 입은 남자들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명령입니다. 다른 남자가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 막대가 들려 있었다. 저항할 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아빠의 어깨가 힘없이 축 처졌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만, 딸에게 작별 인사만이라도 하게 해주시오. 남자들이 고갯짓으로 마지못해 허락했다. 아빠는 천천히 몸을 돌려 가온이 숨어있는 방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슬픔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가온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온을 끌어안았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울지 마라. 울면 안 돼. 강해져야 한다. 아빠는 꼭 돌아올게. 반드시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아빠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돈다발과 낡은 만년필을 꺼내 가온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돈으로 최대한 버텨야 한다. 그리고 이 펜, 내 재능을 잊지 마. 그걸로 스스로를 지키고 살아남아야 한다. 알겠지? 가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아빠의 옷깃을 적셨다.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밖에서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는 마지막으로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결심한 듯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곧이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군홧발 소리가 멀어져 갔다. 집안에는 갑자기 찾아온 오글루시텔나 티즈나만 남았다. 가온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손에 남은 아빠의 온기와 낡은 만년필의 차가운 감촉을 번갈아 느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우주를 지켜주던 유일한 기둥이 뽑혀 나갔다. 한참 후에야 가온은 마비된 다리를 움직여 거실로 나갔다. 아빠가 서 있던 자리, 바닥에는 얇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잿빛 종이 위에 딱딱한 글씨로 인쇄된 징집영장이었다. 그 종이 한 장이 가온의 세상을 산산조각냈다. 열린 문틈으로 들어온 차가운 바람이 영장을 들어 올렸다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어제 저녁의 마지막 온기는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일부, 잿빛 세상으로. 5장, 홀로 남겨지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흘렀다. 아니, 어쩌면 아빠가 사라진 그 순간, 시간은 멈춰버렸는지도 몰랐다. 가온의 세상에서 시간은 아빠의 발소리였고 다정한 목소리였으며 저녁 식탁에서 피어오르는 김의 온기였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자 집안은 거대한 진공 상태에 빠진 듯했다. 모든 소리가 먹혀버린 절대적인 정적만이 가온의 귓가를 윙윙거리며 맴돌았다. 며칠 동안 가온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아니, 아빠의 흔적이 없는 방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아빠가 앉았던 식탁 의자, 그가 쓰던 낡은 찻잔, 현관에 놓인 달아빠진 구두. 집안의 모든 사물이 아빠의 부재를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다.
그 물건들을 마주하는 것은 맨살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문지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다. 배고픔은 아주 희미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며칠에 한 번 어지럼증이 심해져 몸을 가눌 수 없을 때에야 부엌으로 나가 찬장에 남아있던 딱딱한 합성식빵 조각을 억지로 삼켰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생존을 위한 기계적인 행위일 뿐이었다. 밤이 되면 공포는 더욱 짙어졌다. 예전에는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졌던 집의 벽들은 이제 너무나 얇고 위태롭게 느껴졌다.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낡은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에는 숨을 죽였다. 아빠라는 거대한 우산이 사라진 지금 가오는 잿빛 세상의 모든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어린아이였다. 손에는 늘 아빠가 쥐어준 낡은 만년필이 들려 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만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희미한 위안을 주었다. 내 재능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살아남아야 한다. 아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살아남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가오는 책상 앞에 앉아 깨끗한 종이를 펼쳤다. 무엇이라도 써야 했다. 슬픔이든 공포든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든 글씨로 토해내지 않으면 이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 부서져 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만년필 뚜껑을 열고 펜촉을 잉크병에 담갔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덜덜 떨리는 손끝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어떤 단어도 떠오르지 않았다. 따뜻함, 행복, 용기, 희망. 그런 단어들은 이미 잿빛 세상 저편으로 사라져 버린 고대의 유물 같았다. 지금 그녀의 세상을 채우고 있는 단어는 오직 절망과 상실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단어들을 종이 위에 옮겨 적는 순간 그 끔찍한 감정들이 현실이 되어 자신을 완전히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결국 가오는 만년필을 내려놓았다. 펜촉 끝에 맺혔던 잉크 한 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져 검고 커다란 눈물 자국처럼 번져나갔다. 가오는 그저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았다. 창밖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잿빛은 무심한 배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가온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오고 있었다. 아빠가 막아주던 세상의 모든 슬픔과 절망이 이제 오롯이 그녀의 몫이 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가온은 아빠가 남긴 돈다발을 세어보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그저 하루하루 숨만 쉬며 꺼져가는 촛불처럼 희미하게 존재할 뿐이었다. 아빠와의 마지막 온기가 담겨있던 집은 이제 차갑고 낯선 공간이 되어갔다.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색과 온도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았다. 6장 바닥난 저금통.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은 또 한 번이 난폭한 문 두드리는 소리 때문이었다. 가오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또다시 잿빛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아빠를 데려갔던 것처럼 남은 자신마저 끌고 가려는 것일까 봐 두려웠다. 거기 누구 없는 거다 알아. 월세가 벌써 2달이나 밀렸어. 당장 나오지 못해. 문 밖에서 들려온 것은 제복의 딱딱한 목소리가 아닌 기름기가 잔뜩 낀 남자의 걸걸한 목소리였다. 집주인이었다. 그제야 가오는 아빠가 떠난 뒤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동안 자신은 시간의 흐름조차 잊은 채 망령처럼 지내왔던 것이다. 가오는 숨을 죽인 채 문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렸다. 한참 동안 험한 욕설을 퍼붓던 집주인은 이내 포기한 듯 돌아섰다. 하지만 잠시 후 문 아래 틈으로 얇은 종이 한 장이 쓱 밀려 들어왔다. 징집 영장과는 다른 붉은색 글씨가 섬뜩하게 찍힌 퇴거 통보서였다. 일주일 안에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집을 비워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붉은 글씨는 가온의 뺨을 후려치는 것처럼 아팠다. 그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허둥지둥 아빠가 남겨준 돈다발을 찾아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돈을 한 장 한 장 떨리는 손으로 세어보았다. 그리고 절망했다. 아빠가 남긴 돈은 밀린 2달치 월세를 내고 나면 거의 남지 않을 터였다. 앞으로의 생활은커녕 당장 다음 달 월세조차 낼 수 없는 금액이었다. 아빠가 평생 모아왔을 저금통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밤 가오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갈 결심을 했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아빠와의 추억이 깃든 이 마지막 안식처마저 잃게 될 것이다. 그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문고리를 잡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 하나를 여는 것이 마치 절벽 끝에서 뛰어내리는 것만큼이나 두려웠다. 비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고 잿빛 도시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소음, 매연, 정체 모를 냄새들이 한꺼번에 덮쳐왔다. 무표정한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눈은 모두 죽은 생선처럼 동태 같았고 누구 하나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온에게는 그 모든 무관심이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가온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낡은 상점 몇 군데를 기웃거렸다. 하지만 문 앞에서 망설이기만 할 뿐 차마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말랐다는 이유로,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문전박대를 당할 것이 뻔했다. 결국 그녀는 아무런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세상은 아빠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서운 곳이었다. 좋아하는 일은커녕 살아남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다. 일주일의 유예기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마지막 날 가오는 남은 돈을 모두 챙겨 집주인에게 가져다 주었다. 집주인은 돈을 세어보고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걸로는 어림도 없지. 당장 방 빼. 어떤 애원도 통하지 않았다. 가오는 결국 짐을 싸야 했다. 챙길 것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낡은 옷 몇 가지와 아빠가 남긴 책 몇 권. 그리고 품 안에 소중히 감싼 낡은 만년필과 잉크병. 그리고 깨끗한 공책 한 권이 전부였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의 문을 등 뒤로 닫는 순간 철컥 하고 잠기는 소리가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그녀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바닥난 저금통처럼 텅 비어버린 가오는 막막한 잿빛 도시의 한복판에 홀로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세차게 때리고 지나갈 뿐이었다.